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 방출이 임박하면서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통영시장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밀양의 대표 축제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18일 개막했습니다. 밀양강 오디세이를 비롯해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흘간 진행됩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경남 체육꿈나무를 만나봅니다. 전국에서도 여자 초등 배구의 최강으로 손꼽히는 통영 유영초 배구부를 소개합니다. 고성군이 오는 20일 백세공원 일원에서 유기동물의 공개 입양 행사인 지금 만나러 갈게를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임박하면서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천연기 통영시장에 오염수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 기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천연기 통영시장이 어떤 얘기를 한 것입니까? 네, 천 시장이 관련 발언을 한 건 지난 1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 통영 수산물이 안 팔린다. 정부도 조용한데 우리 입으로 떠들 이유가 없다고 말한 건데요. 위험성이 강조되면 위축된 수산물 소비가 더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였고 통영은 우리나라 굴 생산의 80%를 차지할 만큼 수산업의 1번지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바로 피해를 보는 곳입니다. 통영시의회가 특별법을 채택하고 지역에서도 반대 행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영을 대표하는 시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이죠.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네, 결국 통영시장이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관련 발언이 알려진 뒤 후폭풍은 거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통영 고성 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천 시장이 발언을 처리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도민안전, 어업인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의당은 시장 자격이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여당과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진짜 민생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직시하라고 규탄했는데요. 연일 여론의 문매도 이어지면서 결국 16일 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발언이었지만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다며 시민과 수산인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지역이 잘못되길 바라는 발언은 아니었겠지만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들의 구설들은 좀 씁쓸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거제 양태석 시의원도 베트남인 10명 중 1명은 마약을 한다는 외국인 혐오,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12일 만에 공식 사과했고 지난해 김민아 창원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막말 논란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은 지역민의 일꾼이 되겠다며 나서 투표로 선출된 공인입니다. 자리에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말을 하기에 앞서 그 무게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제발 가져주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천연기 통영시장의 오염수 발언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별 토론회를 열고 상반기 여론조사까지 계획됐던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에 대해 박안수 경남도지사가 시간적 여유를 갖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지사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부산과 경남의 최대 지역 현안 중 하나인 행정통합에 관한 질문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행정통합 토론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과 시도민의 관심이 적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지사는 부산에 제일 시급한 과제가 엑스포 유치라 시가 통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알리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일정에 대해 부산시와 의논해서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토론회에서 부산연구원이 지적한 수행사무 등 핵심 사항에 관한 내용이 빠진 채 통합이 논의됐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해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경남이 도지사가 서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고 2026년에 시장 선거를 통합을 해서 할 거냐 하는 것은 뭐 언제든지 도민이 하면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밀양의 대표 축제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18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날 좀 보소, 밀양 보소, 세계 속 아리랑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밀양강변에서 펼쳐지는 밀양강 오디세이는 특별한 볼거리인데요. 축제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흥겨운 아리랑 노랫가락과 시작된 미로 게임.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참여자들은 퀴즈를 풀며 미로를 헤쳐나갑니다. 미로 게임을 통해 배우는 밀양의 역사와 밀양 아리랑은 평소에 알고 있는 것들도 새롭게 전합니다. 재밌었어요. 정말 쏙 소녀로 돌아간 것 같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아는 긴데도 보이 다시 좋네요. 공연과 뮤지컬, 가요제 등 아리랑을 주제로 한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18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 열리는 밀양 아리랑 주제관에서는 과거의 아리랑부터 현재의 아리랑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아리랑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흘간 영남루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밀양강 오디세이는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밀양강 오디세이는 밀양의 명장 박이장군과 건모의 명인 운심, 독립운동가 윤세복 등 지역의 인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지난해 500여 명에 불과했던 시민 배우들을 대폭 늘려 1,500여 명이 출연해 성대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또 밀양의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먹거리관에서는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이용한 맥주와 막걸리를 비롯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풍성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양강 오디세이 그리고 다양한 밀양 아리랑 공연 외에도 언어잡기라든지 또 불빛조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1957년 시작해 올해 65회를 맞이한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오는 21일까지 밀양강변과 영남루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전국 소년 체육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경남체육의 꿈나무들을 만나봅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에서도 최강으로 손꼽히는 통영 유영초등학교 배구부를 찾았습니다. 오후 내내 이어지는 체력과 기본기 훈련, 그리고 주말마다 진주와 부산 등에서 벌이는 전지 훈련까지. 힘들 법도 한데 선수들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다부집니다. 전국 소년 체육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은 한껏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소체에서 아쉽게 준우승했던 유영초 배구부. 올해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마지막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공에 집중해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고 있어도 분위기 다운시키지 않고 분위기 계속 올리면서 다시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화이팅을 크게 할 수 있어서 전국체전 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꼭 1등을 하고 싶고 애들하고 끝까지 화이팅을 해서 1등을 한 다음에 애들하고 같이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통영 유영초 배구부가 창단된 건 지난 1989년 5월.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우승 기록을 쌓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올해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20여 명의 선수가 팀을 이뤘습니다. 그동안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도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벌써 올해 들어 열린 단양 소백산기 전국 초등 배구 대회와 전국 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금빛 스파이크를 날렸습니다.
얼마 전 전국대회에서 맞붙어 2대 0으로 눌렀던 인천 영선초등학교와는 다시 전국소체 1회전에서 만납니다. 토너먼트의 운도 따라줘야 하는 전국소체라 더 차분히 준비한다는 각오입니다. 네, 그런 부담감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소년체전이 또 토너먼트다 보니까 약간 그런 긴장감이 아이들을 실력에 조금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일 조심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해야죠. 경남 여자 배구의 든든한 뿌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통영 유영초 배구부. 이번 전국 소체에서도 꼭 황금 트로피를 들어올리길 기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오는 27일 울산에서 열릴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경남 선수단은 금메달 44개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일 경남도 교육청은 올해 전국소체 참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243개 학교가 참가합니다. 럭비와 근대 3종을 제외한 34개 종목에 795명의 선수가 열띤 메달 경쟁을 벌입니다. 경남은 지난해 메달 140개를 거둬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올해는 금메달 44개 등 모두 156개의 메달 수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23일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거행됩니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각 당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추도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추도사, 시민 18명의 영상 추도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추도식 현장은 노무현 재단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당일 봉하마을을 방문하지 못한 시민들은 서울 노무현 시민센터 1층 로비에서 추도식 중계를 볼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20일 백세공원 일원에서 유기동물의 공개 입양 행사인 지금 만나러 갈 개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1월까지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중성화와 내장칩 등록 등을 무료 지원하고 입양 장려금 10만 원과 펫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삼성기술 로드쇼를 열었습니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미네르바와 가스로그, 쉘 등 주요 선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쓰리카고 탱크 LNGC와 에코 컨테이너 쉽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4개의 화물창을 3개로 설계한 쓰리카고 탱크 LNGC는 LNG가 화물창에 닿는 면적이 줄면서 기화율이 5% 이상 개선됐고 필요한 장비와 부품이 감소하면서 비용을 크게 낮춰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또 에코 컨테이너십은 컨테이너를 최대 5% 더 실을 수 있도록 적재 공간을 확보했고 메탄올과 암모니아 추진도 가능하도록 설계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그리스 설명회에 이어 오는 19일까지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 경남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낙동강 협의체의 첫 행사인 양산 황산공원 가든 페스티벌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나동현 양산시장은 다음 달 3일 양산 황산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보고 18일 현장을 방문해 안전과 통행로, 주차 등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은 물론 협의체 6개 단체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안수 경남도지사도 참석해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가칭 양산 특성화구가 계획한 지 10년 만에 다음 달 착공됩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양산시는 다음 달 10일 양산 특성화구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에 지어지는 특성화구는 연면적 19,408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3월 개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